네, 회계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김미애 CPA 공인회계사와 함께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한 해를 이제 마감하게 되면서 모든 일련의 나의 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. 네. 내가 1년 동안 얼마가 나갔고 들어왔고 스스로 대차대조를 해보는 것도 네. 주부 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네. 가정을 또 이걸 놓고 내가 어느 정도 적자인지에서 내년에는 이걸 좀 줄이고 이건 네. 좀 이렇게 보완해야겠다는 거 되잖아요. 네. 그렇다면 비즈니스하고 회계하는 것도 결론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래서 지금 과거를 발판 삼아서 미래는 조금 더 안정되게 가야겠다. 네.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죠. 이 회계 시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가 시작되면 또 많은 그 제도들이 바뀌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네. 것들이 있나 해서 좀 그렇죠. 여쭤보시면 사실 제가 회계사가 된 지 어연 한 30년이 돼가는데요. 예. 참 그 예. 굴곡이 당연히 있었죠. 예, 예. 세금 보고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그렇죠. 아니면은 매해 바뀌는 세법이라든지 이런 네. 걸 팔로우하기가 물론 요새 소프트웨어가 잘 나와서 네. 요새 뭐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예. 세금 보고도 뭐 누구한테 안 찾아가고 네. 스스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네. 근데 그럴 경우에 그냥 거기 뭐 다 벌써 룰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. 네, 그 액수만 넣으면은 다 저절로 네. 산출이 돼서 나오는 것도 있지요. 근데 거의 30년 사이에 이렇게 세법이 확 바뀌는 거는 처음입니다. 네. 그래요? 네,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됐죠. 네. 트럼프 세제 개혁 큰 관문이 아직 남았죠. 근데 네, 네. 일단 뭐 그 관문을 네. 넘는다라는 그 과연 그 이슈가 무엇인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예. 세금 보고를 큰 이렇게 픽처를 보면은요. 네.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할 적에는 당연히 Federal 1040이라는 게 있죠. 예. 예, 그 다음에 뉴욕주에 사신다 그러면은 뉴욕주 네. 세금 보고를 또 하시겠죠. 예. 그건 뉴저지주, 뭐 커네티컷주 네. 이런 각각 그 주에 해당한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뉴욕과 뉴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신다. 그럴 경우에는 파티어 말하자면은 네. 파티어 라든지 non 레지던트라든지 뭐 이런 세금 보고가 또 따로 있고요. 예. 뭐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세금 보고를 하지만은 요번에 트럼프가 내놓은 그 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래요? 변화거든요. 예. 이게 변화가 뭐가 변하냐? 그럼 일단 세금 보고에 소득이 있으면 네.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디덕션 이래서 기본 공제액이 있습니다. 네. 물론 모르시는 분 기본 공제액이 뭐지? 예. 뭐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금 보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. 만약에 5만 불에 네. 뭐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이 있었다. 네. 그러면은 매해 스탠다드 디덕션 12,700불에 그 예. 부부 메리트 파일링 조인트 하셨을 경우에 예. 12,700불에 기본적으로 감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예. 5만 불에서 12,700불을 뺀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예. 세금 물론 퍼스널 익잼션이 있고 이렇지만은 네. 대강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으로. 거는 거기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 기본 공제액을 2배로 늘리겠다 하는 거죠. 우리 그 세금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은 좋은 거네요. 그렇죠. 중간 소득자 소득 네. 또 집이 없으신 분, 네. 뭐 이런 분한테는 사실 좋은 뉴스죠. 네. 그 기본 공제액을 2배로 늘린 금액이 24,000. 부부 그렇군요. 공동일 경우에는 네. 24,000. 네. 그리고 세금 보고도 사실 5가지가 있었습니다. 네. 싱글로 보고하든지, 네. 메리트 파일링 조인트로 하시든지, 그렇죠. 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로 하든지, 네. 위로우로 하든지, 뭐 이런 메리트 파일링 세퍼레이트 하든지 네. 이런 5가지가 있었는데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를 없애겠다. 뭐 이런 거라든지 사실 제가 30일 동안 네. 세금 보고를 네. 해드린 그 역사 속에 예. 그런 거를 뺀다라는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렇군요. 근데 그런 것도 빼겠다. 예. 라든지 아니면은 물론 집을 사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? 물론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개념 외에 많은 분들이 나는 세금 공제액을 받아야겠다 해서 예.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고소득치 뭐 10만 불, 20만 불, 네, 예. 중간 소득부터 네. 이런 분들은
집을 사서 좀 거기엔 모기지 예, 예. 이자라든지 예. 아니면 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걸 다 뭐 텍스 디덕트블 공제를 하겠다. 네. 그러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공제액이 이자만 하겠다. 예. 그러니까 부동산세는 안 해주겠다. 예. 그럼 부동산세뿐만이 아니고 뭐 뉴욕 스테이시면 뉴욕 스테이트 인컴 텍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네. 거거든요. 예. 그게 상당 부분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안 해주겠다. 그럼 도대체 뭘 해주는가? 예. 그러면은 모기지 이자와 헌금, 네. 그러니까 헌금도 여러 가지 기부금 뭐 네. 이런 것만 해주겠다. 굉장히 예. 심플하게 세금 보고를 하겠다. 네.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. 뭐 이런 거를 해왔습니다. 네. 그런데 과연 그 통과가 될까 하는 건 아직 모르겠지만 예. 1차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2차 뭐 상원의원, 하원의원에서 뭐 네.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네. 이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이 아주 큰 이슈화되고 있습니다. 세금 보고하시는 우리 예. 이 전문직에 속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지 네.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러네요. 네. 이 말 그대로 그 트럼프의 세제 개혁, 이 개혁이라는 그 말 자체가 확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그렇죠. 때문에 지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건데 결론은 중산층이나 좀 저소득층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네. 주택을 갖고 있거나 조금 그래도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은 좀 불리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. 좀 그런 네.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사실은 항상 지금까지 보면 특히 트럼프 정부 시대에 지나서 보면 이게 확 바뀌니까 네. 그게 그냥 확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서 네. 합의를 보고 하는데 그렇죠.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. 네. 제가 말씀드린 네. 거는 이제 네.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혁 아니고요. 이제 네. 그거를 바뀌긴 바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어느 정도 뭐 어떤 부분은 바뀌고 네. 어떤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죠. 뭐 그런 부분이 나겠죠. 같은 네. 참 앞으로 그 네. 관심 대상이 예. 되는 이슈입니다. 어쨌든 우리 대부분 한인들은 중산층이 그래도 네.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고 네. 또 주택을 갖고 있다면 약간은 좀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상호 보완 작용해서 뭐 이렇게 마찬가지가 될 네. 수도 있겠고 그러겠네요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회계정부 시간으로 특히 트럼프 세제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김미애 공인회계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.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